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모든 님들 환영합니다. 자, 제가 오늘도 또 역시 분갈이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은 요 아이 시티코프 코아나에서부터 몇몇 아이 분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실까요? 자, 이렇게 시티코프 코아나를 제가 손질을 이렇게 했습니다. 시티코프 코아나는 지금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진 아이들은 빼서 분갈이를 할 때 항상 이 얼굴이 따로 분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왼쪽으로 옮길 때는 전체 손으로 손바닥 전체로 이 아이들 얼굴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군생은 그때그때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요. 외곽으로 있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린 상태로 하엽을 떠주시는 게 좋고요. 이 어려워. 혀가 꼬여요. 네, 요 시티코프 코아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엔 얼굴 하나의 몸값이 10만원을 갔던 그런 아이인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착해졌어요. 그래도 군생 가격이 이 정도 한 8만원씩 이렇게 간다 그러면 몸값이 꽤 있는 아이고요. 그래도 보니까 많은 데서 농사를 안 지어서 그렇지 이 아이가 번식은 굉장히 잘하는 아이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거 지금 하엽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자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키우면 자구가 엄청 많은 아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번 볼까요? 보이시죠? 요렇게 아주 자구가 지금 봄이기도 하죠. 봄 계절이 좋아서도 그렇긴 하지만 요렇게 아주 여기저기에서 엄청난 자구가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지금 우리 36집분에서 제가 보통은 U라인을 즐겨 쓰는데 요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는 아이들은 땅심이 조금 좋으면 성장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유유분에서도 U라인을 안 쓰고 V라인을 택했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생긴 아이들이 좀 깊게 흙을 우리가 담을 수 있어서 이 아이도 저기에서 조금 더 흙을 품고 자구를 좀 많이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금 큰 화분을 준비를 했고요. 자, 하엽은 이렇게 떼고 이 아이는 지금 얼굴이 군생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떨어질까봐 이렇게 많이 엎드려 있고요. 이쪽으로 옮길 때는 또 오른손으로 이렇게 받쳐주세요. 안 그러면 얼굴이 떨어질 수 있답니다. 제가 이제 흙은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이제 이렇게 안착을 했고 이 상태에서 이제 흙만 잘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자, 흙을 여기에는 지금 보면 상토 비율을 조금 높여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구를 잘 달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 아이들은 완전 마사보다는 조금 거름기가 좋은 상토가 조금 더 베이스로 들어가는 게 좀 유리하죠. 그래서 상토 비율을 조금 더 섞어서 흙을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지금 여기 화분이 조금 낙낙하게 심어졌어요. 만약에 요거를 굳히는 아이 같으면 화분을 딱 맞게 하거나 오히려 적게 심는데, 자, 이 아이는 살짝 욕심이 나더라고요. 몸값이 워낙 있는 아이다 보니까 자구가 좀 늘어서 군생으로 식구가 다글다글 늘어나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살짝 생겨서 화분을 조금 크고 상토 비율도 조금 더 높이고 이렇게 욕심을 내보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흙에다가 아이가 안정되게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은 조금 만지는 게 수월한데요. 이렇게 군생이지만 목대로 되어 있는 아이와 목대지만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좀 전에 보셨죠? 자구가 나오는 게 여기저기에서 가늘게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분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옮길 때 손을 받침을 왼쪽 오른쪽 엎드릴 때나 똑바로 할 때 항상 받침을 조금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이에 또 분갈이는 뚝딱 됐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
마사토를 올려줄게요. 자구가 지금 본 것처럼 그 아이들이 봄이니까 다 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군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얼굴 하나에 몸값이 있는 아이니까 자구가 많이 나오면 자본금이 느는 거라 자산이 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됐나요? 네, 얼굴은 앞쪽으로. 얼굴이 살짝 삐뚤어졌습니다. 그럴 때는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살짝. 네. 뭐 살짝 삐뚤어져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런 공백으로 자구들이 나와서 채워주면 되고요. 자,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름도 어려운 아이 시티코프 쿠아나 이렇게 분갈이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심어줄 아이는 파피스 로즈 철화입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 파피스 로즈 철화가 요번에 조금 들어온 사이즈가 또 좀 독특하게 특이한 디자인이 들어왔거든요. 자, 파피스 로즈 철화. 자, 파피스 로즈 철화 얼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가 보통은 사이즈 요 정도면 몸값이 꽤 나가는데 요번에 아주 좀 착하게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보시면 밑에 제가 흙을 살짝 털어놨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 이렇게 생기고요. 따글따글하네요. 자, 파피스 로즈 철화도 그래서 한 아이를 손질을 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는 이제 가을철 물이 들면 저기 뿌리 몸통까지도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고요. 자, 이렇게 예쁜 그린분에다가 이 아이는 이렇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 파피스 로즈 철화는 뭐 굳이 키운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아이들은 붙이는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철화가 얼굴이 풀리면 이 아이도 자연 군생으로 전부 갈 거예요. 아니면 철화로 조금 세월을 보낸 다음에 갈 수 있고요. 여기는 보면은 생얼로 이렇게 풀어졌고 뒤쪽은 아주 철화가 많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런 비율, 요럴 때는 성장 비율보다는 살짝 마사 비율을 좀 높여놨어요. 철화가 그대로 유지돼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뒤쪽은 이렇게 철화로만 엮여져 있고요. 앞쪽은 철화와 생얼이 공존하고 있답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 워낙에 파피스 로즈는 색감이 예뻐서 항상 인기가 있는 그런 품종인데요. 여러가지 디자인이 있어요. 원통으로 나오는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판으로 나오는 아이도 있고 이 아이처럼 하나하나 줄기로 이렇게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과거보다 옛날보다 몸값이 엄청 착해졌다는 거. 옛날에는 줄기 하나에 저희가 5만원씩 작년까지도 올 초까지도 계속 판매했는데 요즘 조금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파피스 로즈 철화 이렇게 한번 심어 볼게요. 파피스 로즈 철화 분갈이를 또 마쳤습니다. 자, 요 다음에 아이는요. 자, 요거 팅커벨하나 심을 거고요. 자, 오늘 분갈이도 또 양이 많습니다. 오늘 요렇게 분갈이 하는 아이들은요. 우리 회원님이 구매하신 아이들 중에서 분갈이 해야 될 아이들을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 회원님 갖고 있던 수작분이죠. 수작분. 수작분에다가 왜 수작분요 붉은 톤 여기를 택했냐 하면요, 오늘 심으려고 하는 핑크벨이 아직 붙여지지 않아서 초록초록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색감을 조금 핑크핑크한 화분으로 정했답니다.
자, 요거야말로 3대7 요렇게 예, 요 배합토로 예, 하고 있어요. 왜냐, 자, 요렇게 보시면 예, 요거 팅커벨이거든요. 자, 팅커벨 초록초록하죠. 그래서 요 아이는 이제 살짝 늘리는 건 뭐 크면서 자동 늘죠. 여기 보면 예, 새로운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렇게 나오니까 예, 성장도 할 거지만 예, 요 속에서 조금 더 색감을 굳혀서 키워볼 요량으로 예, 요런 아이들은 3대7 비율로 흙을 이렇게 마련했답니다. 사이즈도 딱 맞아요. 성장을 할 거면 좀 큰 게 좋은데 지금 이 화분도 작진 않아요. 올려놓으면 얼굴이 여기에 지금 볼 때 딱 맞는 것 같지만 예, 팅커벨이 굳어지면 예, 얼굴이 좀 작아지겠죠, 그죠? 자, 이 아이 네, 성장도 하고 이 속에서 예, 굳혀지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푸른 빛깔에서는 조금 더 예쁜 색으로 물들기를 예, 바라는 마음에 배합토는 3대7 배합토로 예, 상토를 덜 섞은 흙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저기 요 시티코프 코아나처럼 예, 좀 기둥이는 새끼 좀 많이 칠하고 예, 하는데, 자, 요런 아이들은 반대로 예, 성장보다는 조금 굳어지면서 이쁜 색깔을 보여주길 바라고요. 요렇게 푸른둥이들은 예, 좀 굳혀지면 예, 공간이 오히려 좀 남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입장이 하나 떨어지면은 중간에 이런 데다 그냥 살짝 하나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그러면 예, 거기서 이 아이가 마르면서 성장점 있는데, 생장점 있는 데서 예, 새로운 아이가 또 하나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냥 놔두면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예, 권해드립니다. 저는 그냥 잎이 떨어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옆에다 올려놓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 원노금도 거기서 하나 나오기도 하고, 뭐 또 다른 아이들, 잘 나오는 아이들, 뭐 그냥 떨어져서 자연 군생으로도 예, 많이 나오니까 예, 득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도 나오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괜찮죠? 예, 팅커벨. 예, 팅커벨입니다. 자, 이렇게 또 보여드리고요. 다음 아이도 또 가야 되겠죠? 자, 요 다음에 분갈이할 아이는 캐비어라는 아이입니다. 캐비어. 근데 요거 왜 이렇게 몸값이 거한지 모르겠지만요. 이쁘기는 참 예쁘죠. 예, 요렇게 예쁜데, 자, 요 아이는 뒤에가 요렇게 뿌리가 정리가 돼갖고, 예, 요렇게 된 상태로 들어온 거라, 자, 요렇게 해놨어요. 우리 화분 분갈이 모두 하는 모습을 다 갖추고, 가운데 상토를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살짝 올려놓는데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도 뿌리가 안쪽으로 조금 고정이 될 수 있게 예, 살짝 눌러서 이렇게 네, 요거 분갈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쁘기는 참 예뻐요. 예쁜데 예, 몸값도 아주 거하답니다. 요 캐비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예, 우리 회원님들한테 미리 얼굴을 보여주고 주문을 받아서 예, 선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대신 산주문을 받는 대신에 살짝 또 혜택도 드렸답니다.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은 요즘 분갈이 해 놓으시면 뿌리가 아주 잘 나요. 왜냐면 지금 봄이라 계절이 식물이 자라기 너무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예, 요렇게 제가 며칠 전에 벤바디스 금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망가져 가지고 아이가 예, 좀 뿌리가 안 좋아서 제가 커팅했다 다시 심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안쪽에서 파릇파릇하게 나 살았어 라는 신호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뿌리 이렇게 해 놓으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되면 안에서 실뿌리가 나와서 자리를 잡고요. 한두 달 정도 되면 뿌리를 내려서 흙을 꽉 잡는답니다. 자, 이 아이는 캐비아, 네, 캐비아가 아니고
캐비어입니다. 캐비어 이렇게 이름표 꽂고요. 자, 요게 캐비어 등록 상품된 정식 이름입니다. 몸값이 워낙 거해요. 캐비어. 자, 이렇게 캐비어라고 이름표를 넣어주고요. 자, 여기에다가 날짜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오늘이 17일이 아니고 18일인데 17로 썼네요. 자, 그 다음 아이도 또 바로 분갈이 할게요. 요 캐비어 이렇게 옮겨 놓고요. 자, 이 아이는 쪽빛 에보니 금입니다. 쪽빛 에보니 금도 작년에 몸값이 요 정도면 뭐 3, 40을 호가하던 아이인데 올해는 지금 한 12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좀 착하게 나왔죠. 자, 요거 쪽빛 에보니 금은 사이즈를 살짝 키워야 되기 때문에 상토 비율 조금 높은 흙을 준비해서 담아놨고요. 자, 이렇게 상토 비율 조금 높은 요런 흙에다가 쪽빛 에보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성장을 시켜서 사이즈를 크게 한 다음에 물이 들이는 게 이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쁘게 해놨습니다. 자, 이 쪽빛 에보니 금은요, 사이즈가 조금 더 크고 물이 들면 거의 환상적으로 예쁜 아이인데, 자, 쪽빛 에보니 제가 저기 쪽빛 에보니 저는 작년에 처음 아이 사올 때 한 180만원 정도 주고 사왔고요. 적심을 해서 자구를 한번 받긴 했지만 발빠르게 이거를 많이 잘라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몸값 거한 아이를 데리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또 쪽빛 에보니 금을 하나에 또 심었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아이를 심어줘야 된답니다. 쪽빛 금 하나에 이거 제가 지금 날짜를 안 적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요 티벳 장미 하나 심어 볼 건데요. 요즘 시중에 아주 핫하죠. 요 티벳 장미. 제가 요 티벳 장미를 오늘 처음으로 요거 식재를 하나 할 거예요. 자, 요렇게 생겼고요. 티벳 장미는 받으셨으면 위에 이렇게 줄기가 있던 부분이 있고 밑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까지 제가 투비플로라 감자, 일명 감자 심는 거 많이 보셨죠. 감자는 이렇게 맨질맨질했던 부분이 밑으로 가요. 뿌리가 나는 게. 근데 티벳 장미는 요 부분이 뿌리고 여기가 머리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심을 때 요 부분을 밑으로 가게 심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요 아이한테다가 뿌리 밝은 데를 한번 살짝 뿌릴게요. 빨리 뿌리 잘 나라고. 뿌리 밝은 재. 또 요 뿌리 밝은 재인 요 아이는 살균 소독도 되고 재생도 되고요. 살짝 제가 한번 볼까요? 요거를 제가 지난번에 심장이 자른 날 엊그제도 보여드렸는데, 자, 요 몰약 보르도라는 아이입니다. 몰약 보르도. 이 아이는 한 500대 1로 해서 이렇게 살짝 뿌려주면은요, 저렇게 뿌리 같은 거 잘 나는 밝은자 역할, 또 살아날 수 있는 재생 역할, 새뿌리 받는 데 도움이 되고요. 세균과 곰팡이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500대 1로 타서 자, 여기에다 이렇게 담아 놓고 한번 칙칙 뿌려 갖고 밝은 재 잘 나오라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다육이 심는 배합토예요. 다육이 심는 배합토에다가 살짝 이거를 어떻게 심는가가 다들 좀 물어보세요. 많이 심어야 되는가, 적게 심어야 되는가, 뭐 깊이 심어야 되는가. 근데 보통 이런 식물들 심을 때는 이렇게 살짝 모습이 보이게 심어 주시면 되고요. 그냥 마무리 해 주시면 돼요. 요 화분이 나중에 줄기가 자랐을 때 조금 작다 싶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뿌리가 나지 않은 상태로 또 화분이 너무 크면 수분기가 있고 아이가 썩을까봐 지금은 조금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고요. 나중에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사이즈가 좀 키워져야 될 때는 분갈이를 한 번 더 해서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준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새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자꾸 파보고 공둥이를 들춰보고, 근데 그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윗부분을 살짝 보이게 해놓으세요. 중요한 거는요,
밑에 부분, 뿌리가 나는 부분만 바닥 쪽으로 잘 해 놓으시면, 예, 뿌리는 그 안쪽에서 나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요 상태를 하셨다 그러면, 예, 스프레이 정도를, 예, 물을 한번 살짝, 스프레이가 아니라 물을 한번 살짝 종이컵 한 반 개 정도 주시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또 한 반 정도 주시고, 아니면 물을 한번 듬뿍 주셨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 싹이 올라오는 걸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심었어요. 네, 자, 이 아이 티벳 장미인데, 자, 티벳 장미는 제가 사진을 지난번에도 한번 올려드렸지만 또 오늘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얼만큼 예쁜 아이인지 한번 올려드리면서, 자, 오늘은 분갈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은 아이는 우리 메이블레썸님이, 예, 구매하신 아이들,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식재하면서 보여드렸네요.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아, 오늘 심은 아이들 한번 좀 보기는 해야죠, 그죠? 깜빡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분갈이를 해서, 네, 쭉 났고요. 자, 오늘의 몸값이 좀 거한 아이는 이 아이 캐비아입니다. 색상도 예쁘고, 근데 작은 데 비해서 진짜 몸값이 사악하네요. 옛날에는 쪽빛이 훨씬 사악했는데, 자, 요 아이도 못지않아요. 자, 이렇게 요 아이 티벳 장미까지 해서 오늘은 이렇게 또 분갈이 마무리 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예쁜 아이들 데리고 좋은 재료 소재 데리고, 예,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